자, 우리 마지막 중단원 학습평가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4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주머니에 숫자 1, 2, 3이 각각 적힌 카드 3장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이 주머니에서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각각 x1, x2라고 하겠답니다. 다음을 구하세요. 보건 추출로 카드 2장을 꺼낼 때 표본 평균 x바가 2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모집단이 현재 이 안에 1과 2와 3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표본을 뽑는데 표본의 크기는 2짜리. 그럼 이제 2짜리 표본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9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11 다 써보면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 각각의 평균 우리가 이제 x바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평균은 얘의 평균은 1이고 얘의 평균은 1.59 이런 식으로 가면 2고 1.5 2 2.52 2.5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보면 보고 추출로 카드 2장을 꺼낼 때니까 지금 보건 추출을 했고 평균이 2인 게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죠. 총 9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번 비보건 추출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넣다가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으니까 똑같이 나오는 건 제외해야겠죠. 요런 상황은 이제 제외를 하면 되는데, 그럼 요 상황도 없어지는 거니까 총 6개의 평균 중에 2개가 2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숫자 1, 2, 3, 4, 5가 각각 적힌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보건 추출로 공 4개를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때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상황은 이렇죠.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1부터 5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평균 m은 구할 수가 있죠. 1에서 5까지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니까 평균은 3인 게 보이고요. 분산도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 3에서 3 빼면 0이고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더해지고 이 친구를 5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추출을 하는데 표본이 이제 표본의 크기가 4인 그런 표본을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4인 표본의 개수가 4인 그런 표본은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때의 각각의 표본 평균을 다시 평균을 내면 우리는 모평균과 같다고 했으니까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죠. 그래서 원래의 분산은 2인데 그걸 표본의 크기인 4로 나누게 되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의 x바의 제곱인데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서, 즉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2의 x바의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제 확인한 결과 얘가 2분의 1이고 분산이 2분의 1이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은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끝났죠. 어떻게 2의 x바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더하기 9가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에 2분의 18을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9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6번 모평균이 30, 모분산이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0.01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모평균이 30이고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이 4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준 편차는 자연스럽게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추출했는데 요 표본이 있는데 이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했어요. 몰라 아직. 그리고 표본 평균은 그냥 x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준 편차가 0.01이 돼야 되는데 0.01.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01이 아니라 0.01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원래의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걸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2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얘가 루트 n분의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루트 n이 어떻게 됩니까? 0.01분의 2 요렇게 되고 0.01분의 2는 200이네요. 그러면 n은 4만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4만이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정기분포 n이 100이라고 하네요. 이걸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가 이렇게 밑에처럼 0.9544를 갖는 그런 확률에 대한 어떤 범위를 힌트로 줬습니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즉 표본의 개수를 구하라는 그런 얘기네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은 100에 10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모집단입니다. 얘를 추출하죠.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요 녀석들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한다면 이 표본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모평균 100에 분산은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니까 n분의 100인데 표준 편차인 n분의 10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힌트가 뭐였냐면 P에 98 x바 102 요게 0.9544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죠. 자, 그런데 0.9544가 2 곱하기 0.477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2 곱하기 뭡니까? P의 0에서 2까지의 넓이잖아요. 그럼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P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걸 이제 구하라는 거잖아요. 요걸 구하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이 있는데 왼쪽으로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표준 편차만큼 몇 칸 갔느냐인데 얘 같은 경우는 100에서 98까지 표준 편차만큼 뒤로 2칸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고, 표준 편차 1만큼 앞으로 2칸 갔기 때문에 여기 2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루트 n분의 10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루트 n이 10이 돼야 되니까 n이 뭐가 돼야 되냐면 10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써서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식을 써서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P에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가 얘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식을 쓰게 되면 Z가 루트 n분의 10분의 98 마이너스 100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루트 n분의 10분의 102 마이너스 100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게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뒤집으면은 P에 10분의 마이너스 2 루트 n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면 10분의 2 루트 n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뭐 약분 뭐 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쪽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10분의 2 루트 n이 2가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루트 n이 10이 돼야 되고 n이 100이 돼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정규분포 m,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시그마가 2와 시그마가 4일 때의 확률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각각 P1, P2라고 하자. P1 더하기 P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네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친구의 평균을 m,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을 뽑았는데 요 표본에서 나오는 요 평균 x바들은 뭐를 따릅니까? 정규분포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시그마가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m의 루트 n분의 2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표본들의 정규분포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의 x바 m 더하기 루트 n분의 2인데 자, 우리가 얘를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Z로 바꿔주게 되면 평균에서 루트 n 플러스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루트 n분의 2가 표준 편차니까 루트 n분의 2만큼 한 칸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0.5 빼기 P의 0에 1 이렇게 돼버리니까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0.3413이죠. 0.5에서 0.3413을 빼면 0.1587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번에 시그마가 2라고 해봅시다. 요게 그러니까 P1인 거죠. P1. 2가 아니라 4네요. 자, 마찬가지 그러면 정규분포는 m의 루트 n분의 4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정규분포가 되겠고요. 표본 평균들이.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의 x바 m 더하기 루트 n분의 2인데요. 얘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로 구해보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2는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4의 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5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0.5 빼기 P의 0에 0.5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0.5까지가 0.191호네요. 0.1915.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0.3085네요. 3085. 자, 얘가 P2인 거죠. 얘가 P2.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P1, P2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P1과 P2를 더해주면 0.1587, 0.3085, 0.467이네요. 0.467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서울과 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1명의 수화물 무게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2라고 하네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어느 날 서울과 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4명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승객의 수화물 무게의 평균이 16kg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네.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얘는 평균이 14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14의 2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표본을 뽑아봤더니 표본을 뽑아봤더니 어떤 표본 평균이 나올 거고 그 표본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 14의 원래의 분산인 2의 제곱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니까, 그죠? 지금 표본의 개수가 4니까 2의 제곱을 4로 나눈 게 분산이라는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P의 16kg 이상의 확률이래요. 그러니까는 평균 X바가 16 이상일 그런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고 14고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6은 14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되니까 Z로 바꾸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0.5에서 P의 0에서부터 2까지 요걸로 빼주라는 얘기니까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2일 때가 0.477이에요. 477. 계산을 하면 0.00228이네요. 0.028. 답은 0.0228입니다. 10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모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이 학교 학생 중에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서 키를 측정했다니 평균이 175래요. 이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고요. 평균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건 표준 편차죠? 5라고 합니다. 자, 추출했는데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지. 평균을 구해봤더니 요게 175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선 요 세 가지 정보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자, 그냥 뭐 대입해보면 되겠죠? 175에 빼기 1.96에 루트 100분의 5 이쪽은 175에 빼기 1.96에 루트 100분의 5 더하기죠 여기.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요만큼이 2분의 1이죠. 그럼 1.96과 2분의 1 곱하면 0.98이니까 175 빼기 0.98이고요 175 더하기 0.98이겠네요. 그럼 175에서 0.98 빼면 174.02네요. 오른쪽은 175.98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 정규분포 NM1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400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측정하였더니 X바라고 합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99%니까 2.58 들어가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n은 400이라고 되어 있고 시그마는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2.58에 루트 400에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계산하면 되죠. 20분의 1이고 그럼 뭐죠? 10분의 1이고 요거랑 요걸 계산하면 10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하면 2.58 곱하기 10분의 1이 되니까 0.258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12번 정규분포 NM16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1 미만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 이미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 시그마가 4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95%면 1.96을 써야 되니까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게 1 미만이라고 하니까 식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네요. 그럼 2랑 4 먼저 곱하면 8이고 1.96에 8까지 곱하게 되면 계산기 문제니까 15.68 이네요. 요게 1보다 작은 거고 그럼 루트 n이 15.68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15.68 곱하기 15.68 하면 245.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최소값은
46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 0.99 이상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0.99 이상이 된다라는 거 보니까 신뢰도 99% 이상이 되는 신뢰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의 모평균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이제 시그마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표본의 크기는 이제 몰라. n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뭐냐면 표본 평균 x바랑 모평균 즉 m이죠. 요거의 차가 0.5 이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뭐가 더 큰지 모르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0.5 이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절대값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x바 빼기 m이라고 해도 좋고 m 빼기 x바라고 해도 좋은데 주인공이 m이잖아. 그러니까 m이 양수인 게 좋겠지.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요. 이게 모평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인데 요것이 0.5 이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m 마이너스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은 소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문자로 써버렸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5와 0.5 사이에 있다, 이내에 있다라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m은 플러스 x바를 다 해주면 x바 마이너스 0.5와 x바 플러스 0.5 사이에 이내에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99%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99%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99%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신뢰 구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m의 평균 x바에 마이너스 2.58이고 루트 n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여기는 x바에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신뢰 구간이 0.99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 이게 99%짜리 신뢰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신뢰 구간이 이거보다 더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 즉 뭡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이렇게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더 같아도 되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x바는 양쪽이 똑같기 있기 때문에 버려둔다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3이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 계산기 문제니까 2.58과 3을 곱하게 되면 7.74가 나오네요. 그럼 루트 n분의 7.74가 0.5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자, 그럼 루트 n을 기준으로 한다면 0.5분의 7.74네요. 0.5분의 7.74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하면 15.48입니다. 15.48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럼 n은 어떻게 됩니까? 15.48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39.5 나오네요. 이렇게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된다? 24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1시가 아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중에서 4개를 이미 추출할 때 배터리 4개의 수명의 총합이 86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위에 다 나와 있죠? 모평균이 2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표본을 뽑아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평균이 나올 거라는 거죠. 평균이.
그런데 여기 지금 표본의 크기가 4인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배터리를 뽑은 거야. 근데 합쳐서 86시간 이상이다라는 거죠. 합쳐서 86시간 이상이다라는 건 평균은 몇 이상이다라는 거? 86을 4로 나눈 21.5 이상이라는 거죠. 21.5 이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요 X바가 대문자로 쓸게요. X바가 21.5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뭐 이제 끝났죠? 여기가 이제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정규분포는 얘는 무평균 그리고 분산이 1이고 표본의 크기가 4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녀석이니까 평균이 20인데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에요. 0.5죠. 그러니까 그리고 21.5는 20에서 오른쪽으로 0.5만큼 3칸 가야 되니까 Z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0.5 빼기 이제 3을 찾아보면 0.4987이죠. 계산하면 0013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국어 과목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65점. 얘는 이제 표본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학생 정리를 해보면 얘는 표본 평균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의 점수는 모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요 10은 시그마라는 얘기죠. 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이 63, 67 이내로 나온대요. 그럴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그러니까는 신뢰 구간이 몇 %냐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은 어떻게, 우리가 95%의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건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1.96인 요 넓이가 0.95이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떤 모집단이 있고요. 평균 몰라요. 시그마는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뭐였어? 10이었죠. 자, 표준이래. 표본 뽑으면 요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네요. 그죠? 100이었나? 100명이니까 100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본 평균은 65점. 65점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은 우리 쓸 수 있잖아. M에 표본 평균이 65니까 65 빼기, 지금 요걸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신뢰 구간이 몇 %의 신뢰도를 갖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루트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쪽은 그럼 65 더하기 이건 모르고 루트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데, 아주 숫자도 깔끔하게 요게 이제 계산하면 1이니까 정리해보면 65 빼기 뭐시기 65 더하기 뭐시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신뢰 구간이 이렇대요. 한마디로 야가 63이 되고 야가 이제 67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네모는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네모가 2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여기 2까지의 이 넓이가 바로 신뢰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2일 때 0.48이니까 요 넓이는 2 곱하기 0.48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0.96이니까 96%의 신뢰도를 갖는 그런 신뢰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